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구. 그 보수지의 일면 탑 제목이 어떤 거냐면 정치의 사법화 비판한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임 면직을 하면서 그럼 그분들이 결국 호소할 때는 뭐겠어요? 법밖에 호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인 셈인데 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축구되자마자 바로 이제 여당 몫인 김효재 상임위원이 권한 대행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장제 때문에 등장을 한 거죠? 거기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한상혁 위원장님이 예. 이제 위원장으로 마지막 그 이제 그만두실 때 부위원장은 선출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동의를 안 해서 김효재 상임위원이 상당 기간 부위원장을 맡지 못한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 3월 달에 이제 안영환 의원이 나갔으니까 이상인 의원이 5월 달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4인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상혁, 김효재, 이상인, 김현. 그럼 이제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후반기 부위원장은 안영환 의원이 나가면 김효재 의원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야당 예. 임명 당일 기준으로 보면 야당이 네. 하는 예.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최민희 의원을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고 결론이 안 나서 그거 하고 하자. 왜 이거를 법제처가 우리 방통위원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뒤로 하고 김효재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달 가량 못했어요. 그 김효재 부위원장을. 음. 그러고 이제 한상희 위원장이 나간 뒤에 그 이제 이상인 위원하고 김효재 위원하고 제가 세 명일 때 그 안건으로 상정해서 두 분이 찬성하고 제가 반대해서 그러니까 2대 1로 해가지고 부위원장이 되시고 이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분이 어쨌든 그 권한 대행으로 앞장서서 방송 장악 작전들을 실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효재 권한 대행 역할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인물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아. 왜냐면은 본인이 추천한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몸담았던 그 보수 네, 언론에서 조선일보죠. 활동을 하셨지만 예. 방통위원은 법상 그 정치적인 중립이 있고 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뭐 논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 추천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죠. 용산의 부속실이 방통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3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분은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의 몰망에 올랐다가 예. 거기서 이제 그 이제 표현수 진흥 그렇죠. 이사장이 뭐 안 쫓겨나면서 공중에 사실은 붕 뜬 케이스인데 그 자리에 갈 거다라는 얘기가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있었는데 내정설이 파다했죠. 그래서 제가 비공개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밀어붙이시냐. 그랬더니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면 부인은 안 하셨는데 방통위원은 이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법과 제도를 추구하고 그 국민의 이익에 봉사한다라는 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체면은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고 염치는 가져야 되는데 그 제가 보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렇게 막 그 절차도 어기면서 본인의 이익을 사익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법의 이제 미비함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좀그 지금은 이제 1년 3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고 검찰이 뒷배가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나 그렇지 않은 조건이 되면 반드시 지금 이제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업 단체에도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공수처가 이제 11월 달에 또 바뀌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또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이분들은 또 다 이 수사의 칼날 위에 또 설 가능성이 또 높죠. 정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총선 결과 여하에 네. 따라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음, 내지는 지금 뭐 이번 국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이번에 근데 인사청문회 때 이동관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뭐 증인 채택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증인도 안 나오는 그 인사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중요한 사람도 안 근데 이제 났죠. 국정감사 때는 증인 채택을 이제 여야가 할 거고 저는 저를 증인으로 좀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리고 김효재 의원도 뭘 하고 그때 당시에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나와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증인으로 모셔야 되죠. 이게 이제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되는데 사익이나 또는 정권의 이익에 사실은 저는 개인의 전적으로 욕망이라고 봅니다. 네. 개인의 욕망. 네. 언론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요? 예, 그 잘 알려지지 않지만 예. 많은 예산과 예.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앙일보 출신이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고 언론진흥재단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그분이었다면 출신이고, 조중동 카르텔 그렇죠. 이제 딱 이 언론 분야에서는 이 정확하게 언론 윤석열 미디어 등- 영역 예, 미디어 영역 영역에서는 전반을 관통하는 예, 게 이제 조중동 출신들이 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권 카르텔인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엉뚱한 이권 카르텔만 언급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거가 사실은 1년이 늦춰진 거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그 자리를 제때 쫓아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1년 동안 늦춰졌다. 그래서 여론 지형이 나빠졌다. 심지어 못 먹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겠어요. 예? 그 1년이 엄청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1년 정권한테는. 그렇죠. 예, 1년 예. 3개월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워낙에 언론 장악도 정부 초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총선에서 그렇죠. 예. 이기고 나서 미디어법으로 날치기 하고 그다음에 종편을 만들었던 게 그다음에 해직 기자 내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2년에 걸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2008년도 총선, 9년도 미디어법, 10년의 종편 재승인, 승인 절차를 밟고 시작한 게 이제 12년부터니까요. 네. 근데 오늘 김효재 권한대행도 김현 상임위원처럼 오늘이 임기가 마지막이에요. 오후 뭐 3시에 예, 그만두신다고. 예. 뭐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설립하다 한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표한수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이 부결됐잖아요. 네, 그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이 뜻밖의 기권하셨죠. 기권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럼 2달밖에 안 남은 언론재단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빨리 김효재 예. 권한대행은 빨리 앉혀야 되니까. 스위치해야 되니까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사실 그게 잘 됐으면 이미 이제 거기가 공석이기 때문에 바로 가셔야죠.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달을 지금 붕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가 예, 들리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바람 속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는 본인으로서는 불안하죠, 사실은. 피를 묻혔는데 피를 네. 묻힌 대가가 지금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리고 불만스럽겠네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렇죠. 10월달에 예. 찬바람이 불면 국정감사입니다. 국감 때 아무튼 김효재 권한대행을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꼭 뵐 수 있기를. 오마이뉴스가 잘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아무튼 그 진짜로 김효재 권한대행이 나중에 이제 지금 표한수 이사장의 임기가 이제 2달 후에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이후에라도 만약에 거기 간다면 정말 언론 미디어 분야는 완벽하게 조중동 이권 카르텔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충성하면 준다. 음.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네.
참고. 그러니까 다들 예스맨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정권에서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을 뭐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장악해서 그 순간에 그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언론 종사자들의 투쟁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진실을 알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 촛불을 들었던 거고 사실은 2016년도에 그 당시 MBC, KBS 기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싸웠던 것이 그 이제 뉴스타파에서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이동관 인사청문회 때 무료로 이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공범자들이었나요? 그 제목이? 네. 그걸 보면 진짜 피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용마 기자가 8월 21일 날 사주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그런 흑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YTN도 해직 기자를 6명을 만들었고 돌발 영상을 폐지시켰던 그리고 보도를 제대로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 네.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고 그때 당시 편집국장이 이제 홍보수석으로 가고 뭐 이런 소위 돌려막기 그다음에 이제 해전문 인사를 하면서까지 방송 장악을 했으나 그게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KBS 사장은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제도를 저희가 2015년도에 만들어서 2016년도 지나서 2017년도 이제 양승동 사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사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편집국장 뭐 임명 동의제라든가 시청자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을 제도로서 보장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사장을 만약에 뭐 마구 흔들어서 뽑고 그리고 절차를 밟으면 이번 가을 겨울이 그 또 추운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추운 겨울이 될 텐데 예. 그러게요. 또 거리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